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게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국군연을 행사했잖아요. 예. 군대는 전쟁에 대라는 거 아닙니까? 예. 군대가 전쟁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군의관이 필요하죠. 아. 어떤 군의관이 필요해요? 피부과 군의관 필요합니까? 외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전쟁 못해요. 예. 현재라도 군의관 중에서 외과 전문의가 몇 명 있는가 내가 좀 그게 좀 궁금해요. 외과 지망생이 적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 보면은 필수 의료. 예, 지금 뭐 외과니 이제 말하자면 전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실력이 우리가 얼마나 되는가. 근데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10년간은 군의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예. 그럼 전쟁해?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국가 안보의 문제도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게 너무 몰라 이 문제가. 예. 이게 이 심각성을 너무 몰라. 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사님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조경 복지부 장관이 처음으로 전공의들에 대한 사과 입장을 했습니다. 동시에 의료계가 과반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기구 설치 방안도 발표를 했는데 이번 사과와 추계위 의정 갈등을 풀 수 있는 그러한 해법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난번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의정 갈등을 해결 못하면 윤석열 정부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큰 경고를 하셨던 분이세요. 중앙대 명예교수인 이상돈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7월 5일 다시 한번 나와주셨는데, 자 의정 갈등 얘기를 하기 전에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 얘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법정 양형 기준상 최고형이 3년을 구형했는데 검찰의 구형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 정도 검찰이 구형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러면 뭐 선거법도 2년 구형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런 재판에 보면요, 이렇게 무조건 그냥 무죄를 주장하고 그렇게 가게 되면은 근데 검찰 입장에서나 예. 또 법원 입장에서나 좀 이렇게 피고인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온 게 뭐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국 전 장관 예. 그 지금 대표 거기도 이제 현직 교수 신분임에도 징역 2년이 나왔고 예. 또 또 지난번에 그 뭡니까 이화영 씨인가 거기도 선고가 세게 나왔잖아요. 예. 그게 좀 그러니까 피고인을 입장에서는 검찰을 압도할 수 있는 걸 가지고서 태클하든가 예. 아니면은 이제 좀 유화적으로 나가야 형량을 최저를 죽이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정치적 명분 때문에 그렇게 못해서 조국 대표나 이재명 지금 대표. 구금되어 있는 이화영 씨나 좀 이렇게 좀 구형이 세게 나왔다고 봅니다. 이제 1심이 이제 11월 25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에 앞서 또 선거법 관련 재판도 11월 15일에 이제 1심이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11월 중하순이 굉장히 중요한 국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게 뭐 유죄를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예.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심리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심.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도 피고인 변호사들한테 최대한도에 다 들어준 거고 예.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 판례를 볼 때 선거법 같은 게 막 과연 그게 타당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고속도로하고 고속가도로를 헷갈려서 상대방을 비난한 것 때문에 벌금 150만 원으로 무언직 상실했잖아요. 그런 분이 있다. 예, 그거 싫어요. 21대.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로 볼 때 검찰이 2년 그렇게 구형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관건은 이제 대법원까지 갔을 때 어떠한 판결이 나올 것이냐 예상을 해보면 의원님 판단은 그러면 어떠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1심을 굉장히 길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더 이상 나올 게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1심이 좀 빨리 해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증거 또는 진술이 나와서 그 피고인한테 유리한 게 뭐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이제 2심에서 되는데 예. 근데 뭐 제가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밖에서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번 같은 경우 1심이 길었기 때문에 예. 사실상 피고인 측에서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개 다 하지 않았겠는가 뭐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다음 대선 출마도 이제 대법원에서 그렇게 확정이 되면 출마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건 뭐 민주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아, 그럼 그런가요? 제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대선 후보가 만약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파장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판부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과연 뭐 정상적인 것 같으면 대선이 많이 남았는데 예. 난 과연 그때까지 윤석열 정부가 갈 수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고 또 대통령 선거를 다음에 하게 될지 뭐가 될지도 그 확실히 난 좀 불확실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1심에 그 자유형 선고를 해도 구금을 안 하잖아요. 예. 그 뭐 심지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 나오면 이제 법정 구속하는데 예. 나는 그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왜 정치인한테만 이걸 혜택을 줍니까? 그 잘못됐고 그 이상한 관례가 됐어요. 그리고 그 1심을 많이 하는 1심이 굉장히 길게 하고 이제 영미에서는 2심, 3심이 별로 이렇게 의미가 우리보다는 적죠. 예. 1심에서 불구속 재판 하더라도 1심에 유죄 나오면 그냥 구속이에요. 그냥 구금이지. 근데 예. 우리나라 정치인들만 굉장한 혜택을 두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원칙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객의 입장은 들었고요. 이제 의대 정원 얘기를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후에 나온 뉴스가 지금 서울대 의대가 집단 휴학계를 승인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의대 지원에 반발해서 수업을 거부했던 학생들의 휴학계를 서울대 의대가 승인을 했는데 교육부가 지금 이제 매우 부당한 행위다. 현지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면서 이제 즉시 감사하겠다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충돌해봤자 뭐 충돌할 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 집단 뭐 다 개개인이 예. 휴학계 낸 거 아닙니까? 예. 그 뭐 집단 말을 붙이는 게 언어의 장난이고 그리고 수업 거부를 한 게 아니라 1학기 시작하기 전에 다 휴학 낸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까지 휴학하겠다는 걸 못하게 하고 잡아둔 게 이게 탈법이라고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물어보길래 예. 그 소송 걸면 100% 이긴다. 정당한 휴학이다. 휴학 확인 소송하면 100% 이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크니까 질질 끌었고 심지어 지금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명색이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어딘가 박사학위를 하고 과거에도 장관 했던 사람이 학교 안 들고 해도 뭐 무조건 진급을 시키겠다고 그랬잖아요. 의대. 그 있을 수 있어요? 의대를. 예. 의대는 다 마찬가지잖아. 이건 뭐 이게 인류 역사에 이런 교육부 단계 처음이야 이거. 난 지금 현 교육부 장관이 어느 대학을 나왔나 모르겠어. 예. 자기가 나온 대학에 대해서도 완전히 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예. 그런 반교육적이고 반대학적인 발상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근데 그게 이제 용산의 뜻이겠죠. 근데 억지로 진급하지 않으면은 신입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휴학계를 나왔는데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그냥 전부터 뭐 6월 말로 해주자 이제 좀 지연되다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결심을 한 거죠. 난 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난 대단히 잘했다고 봅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연세의대, 고대의대부터 순차적으로 이런 게 진행이 될 거고 학생들은 뭘 요구하겠습니까?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겠죠. 당연한 권리죠. 예.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점차 파급된다고 봅니다. 교육부가 여기서 뭐 감사하고 뭐가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맥힐 거예요. 교육부는 바보 되는 거죠. 아하. 이런 교육부는 난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아하. 그렇군요. 이게 이제 서울대 의대가 이렇게 이제 집단 휴학계를 승인을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의대도 함께 동조할 것이고. 당연히 이제 다른 학생들이 그거 보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러면 저 연세의대, 고대의대 교수들이 어떻게 막아요? 다른 국립대 의대도 함께 이제 승인을 따라가죠. 할 그럼 수밖에 없고. 그냥 부산대학, 경북대 다 따라가는 거예요. 메이저 대학부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등록금 다 환불 받지 않겠습니까? 아하. 대학이 왜 등록금 챙깁니까? 그거 소송하면 100% 이깁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게 교육부라는 게 완전히 우스워진 거예요.
그럼 이런 정부는 교육은 난 필요 없다고 봐요. 솔직한 얘기. 교육부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럼 그러면 없는 게 100번 낫습니다. 이런 교육은. 그럼 사실상 집단 유급이 현실화된 것이고 집단 휴학이 현실화된 것인데 그러면 정부는 이러한 의대 집단 휴학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죠. 왜냐 그러면 현재 뭐 대학교 정원령 어떤 거 보면은 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별안간 1학년들은 뭐 총원 그 저기 뭐 원래는 한 3,000명 정도 있다가 1,200을 4,500인데 지금 1학년은 7,500명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해서 뭐 학생들이 뭐 휴학을 하고 군대 가나 뭘 타더라도 과연 그것이 한꺼번에 물리적으로도 못 가르치고 가르칠 수가 없죠. 교수가 예. 있어, 교실이 있어, 실험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두 배. 예. 없고 한다고 해도 이것이 말하자면 엄격하게 보면 이게 탈법이죠. 이게 불법이죠. 정원령을 대학 정원령을 위반한 거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스스로 법률을 위반한 거죠. 그래서 억지로 뭐 수업을 하나탄으로 다 진급시키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야 도대체. 이런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단 휴학을 하게 되면 사실은 한 해에 그러면 교육 못 받은 의대생들이 매년 나오던 의사들 3,000명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네, 그렇죠. 계속 제가 뭐 수급되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예. 그대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졸업할 학생이 없으니까 예. 이제 좀 이제 유급하고 어떻게 해서 복학생에서 한 뭐 100명인지 150명 나오는 예. 것밖에 없고 예. 내년에 전국 인터넷 전혀 안 나오는 거고. 전공의가 안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내년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안 나올 가능성이 많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게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국군연을 행사했잖아요. 예. 군대는 전쟁에 대라는 거 아닙니까? 예. 군대가 전쟁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군의관이 필요하죠. 야. 어떤 군의관이 필요해? 피부과 군의관 필요합니까? 외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 전쟁 못해요. 예. 그냥 현재라도 군의관 중에서 외과 전문의가 몇 명 있는가 내가 좀 그게 좀 궁금해. 외과 지망생이 적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 보면은 필수 의료. 예, 지금 뭐 외과니 이제 말하자면 전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실력이 우리가 얼마나 되는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10년간은 군의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예. 그럼 전쟁해?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국가 안보의 문제도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게 너무 몰라 이 문제 갖다가 예. 이게 이 심각성을 너무 몰라. 예.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럼 1년이 좀 다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1년이 좀 없어지는 1년이 되는 것 같아요. 1년만 없어지면 다행이에요. 문제가 내년에 3월에 수습이 되느냐 예. 어떻게 보장을?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신설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늦었고 이건 하나만 하고 이건 뭐 참여할 의료계도 없어요. 다 쓸데없는 일을 한 거고 괜히 어떤 사람이 뭐 한다 그러니까 예. 그걸 뭐 왜곡해서 한다 그러는데 이거 다 쓸데없는 거 다 완전히 거부한 거예요. 의료계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무슨 수급 추계하는 게 뒤지 다 벌려놓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이거 응대도 안 합니다. 대응할 가치도 없어요. 사실 또 의료계가 하나에 대한 목소리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느 대표 단위가 올지도 약간 명확하지 않은 네, 상황. 그게 지금 문제가 지금 의사협회 저 대표나 뭐 등등이 좀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좀 신뢰가 많이 잃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그 의협이라는 게 미국의 의사협회처럼 그 정도의 신뢰성과 그걸 받고 있지 못해요. 매우 유감스럽게. 예.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교육에서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대가 중요한 거죠. 의대 교수들의 그 의견, 또 의과대학들의 입장,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학의 문제 아닙니까? 예. 난 제일 한심한 게 뭔지 압니까? 이게 저도 평생 대학에 있었잖아요. 예. 이게 대학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전직 현직 총장 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 그 뭐하는 사람들이야 그거. 이거 아카데미즘을 완전히 유린하는 거잖아 이거. 예. 난 그래서 그게 정말 통탄해. 진짜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나마 지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인내심을 다해서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 생각. 난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모범을 보여야 다른 대학도 따라간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의료계가 정부에 사과를 요구했었는데 조규용 장관이 어제 이제 복지부 장관이죠. 어제 전공의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다라면서 사과를 했죠. 사과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냥 무슨 장관 같이 다니는 사람이 그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러잖아. 지가 악어의 눈물? 악어는 따로 있잖아. 이 만든 사람은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장관답지 않은 사람이 앉아서 뭐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안타까워 자기가.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정말 이런 거 보면 열불 난다. 그래도 조금 유화도 유화적인 없어. 뭐 유학 같으면 지가 그만둬야지 당장. 아, 정말 사과하려면 저질러 놓고 무슨 장관을 하고 더 있어. 그래도 이제 사과를 한 상태에서 이제 의사협회도 뭔가 좀 다른 반응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게 예. 그 의사들이 이런 예. 그 커뮤니케이션 그게 좀 부족해. 아, 그래서 한 사람이 좀 예. 약간 좀 유화적인 워딩을 한 것 같으니까 예. 또 때는 왔다 싶어서 예. 의료계가 반응했다 그러는데 반응한 거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전혀 보면 2025년도에 초래된 의대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면 2024년 가면도 가능한 2026년 가면 뭐 그런 예, 말을 예. 의제배도 했는데 예. 이건 뭐 즉각적으로 다 저기 비판받고 이건 예. 뭐 더 이상 맥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있으나 마나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의협이 메시지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의협도 문제다. 의협이 지금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의대 교수들, 학생 전공의들한테 상당히 좀 불신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 메시지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 교수님 어떻게 풀어야 돼요? 지금 풀 매년 방법이 내가 없다고 전부터 그랬잖아. 풀 그래도- 방법이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었겠다. 아니 그래도 이제 정치라는 게 그래도 불가능한 이건 상황에서도 정치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미 늦었어요. 내가 몇 번씩 얘기했잖아요. 예. 이거 뭐 지난 5월 정도에서 수습이 됐으면은 예. 그한 방학 없이 수업해도 정상인데 그건 넘어갔고 예.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가 7월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학기 그때, 끝났죠? 7, 8월 정도에 음. 대통령이 사과하고 예. 원상 복귀하고 갔다면 제가 보기엔 지난 9월부터 전공의들이 100%는 복귀 안 해도 예. 뭐 과반수 이상 복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아. 금년 1년은 공부를 안 해도 예. 내년부터는 정상화되고 그 대신에 2025년 입학생은 뽑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정부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잖아요. 입학 시험을 안 치른다는 것은 그 정권의 기초를 흔드는 사건이죠. 예.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 입장에서는 청명에 죽느냐 한식에 죽느냐 같은 거 이게 다 위험성이 많은 거예요. 위험성.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그나마 적은 위험성은 예. 2025년 입시를 뽑지 않고 아. 정부가 진솔하게 그 수험생 학부모들한테 사과를 하고 1년 공백이지만 내년부터 하는 게 난 그게 그 데미지를 손상을 적게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기회는 아직은 남아 있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내년 3월에 뭐 엄청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 정부 감당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입시를 포기해야 된다. 네, 저는 그게 멈춰야 된다. 사과하고 2025년 원상 회복으로 그 다 없던 걸 하고 2025년도 입시를 못 한다. 이건 우리 정부의 불찰이다. 그렇게 하고 관계장관 다 파면하고 뭐 그거 외에는 그게 그나마 이 의료 붕괴 큰 사태를 막는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가 이대로 가면요 내년 뭐 이 파급 효과가 뭐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일각에서는 이제 내년 2월, 3월 입학 시험이 끝나면 더 심각하다. 또는 연말에 대학병원 적자가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그러면 또 다른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교수님도 말씀하시죠. 그 지금 뭐 대학병원 가본 사람 되게 알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큰 대학병원들이 뭐 재정 상태가 뭐 입원실 많이 비어 있고 뭐 진료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은 과연 뭐 연말에 지나서 뭐 직원들 봉급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좀 재정이 취약한 대학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부담을 작용하겠죠.
근데 그런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게 예. 그 병원 중에서 그냥 개인 그 민간이 하는 뭐 음. 준종합병원 있잖아요. 예. 뭐 그런 데 하고 학생을 가리키고 전공의를 양성하는 대학, 병원. 예. 그걸 우리는 수련병원이라 그러는데 예. 또 국제적 용어는 그게 교육병원입니다. 음. 영어로 티칭 호스피탈이에요. 예. 그게 의료의 핵심이에요. 음. 후진을 키우고 전문의가 어디서 나와요? 음.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의대하고서 우리가 수련병원이라고 부르는 거, 미국서는 티칭 호스피탈이라고 부르는 데서 나오는 거죠. 50년 전 제가 이제 군복무한 게 벌써 50년이고 대학 졸업한 거 벌써 오래됐는데 그때는 의대만 나와서 개업하는 의사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군의관도 중위 계급장도 하고 많은데 지금은 예. 의료 기술이 50년 동안에 너무 발전해서 의대만 나와서는 의사 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 전문의까지 가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상 복귀해라. 원상 복귀시키고 대통령 사과하고 관계장관들 다 파면시켜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도 이 조건을 만약에 다 받아들여서 정말 그 해법을 내놓는다면 남은 이제 2년 반 정도에 현 정부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공무원 사회가 일을 안 할 것이다. 완전 레임덕이다. 이 정부가 일을 해서 망치는데 무슨 소리 하겠어. 일 안 하면 좋지.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아예. 그때 나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하는 정부가 제일 좋은 정부가 돼버렸어요. 이건 뭐 이런 짓이 나는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저건 윤석열 정부가 이제 예. 자살 폭탄을 자기가 안고서 터뜨린 거예요. 원래 그래요? 의사 변호사 갖다 확 늘리자고 한 것은 이른바 저 보수 이 논리입니까? 이게 진보의 논리입니까? 진보의 논리잖아. 예. 그걸 덥석 몰아가지고서 그냥 이게 뭐도 모르고서 그렇게 해서 터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 우리가 중요한 건 의료가 중요하지 무슨 정권이 중요합니까? 대통령 확장할 필요 있어요? 참 나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자, 근데 사실 또 이게 지금 당정 간에도 해법이 달라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여야 의정 협의체를 띄웠고 다를 거 신경 쓸 필요 다 똑같은 거야. 다 필요 없나요? 고려할 필요가 없어. 거기 그 동네는. 뭐 배워 가지고서 그 이제 신경을 써. 아 참. 교수님 너무 그래도 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아니 아무것도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저희들이 이거 만들었잖아. 예. 그러니까 석고대죄하고 원상복귀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극단적인 이런 저 몰상식한 일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정권 자질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정권 자질이 없는 해법이었다. 내일 이제 대통령이 원내 지도부를 만나고 한동훈 대표 빼고 만찬한다. 이것도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당정은 어떻게 지금 해법을 다 원점으로 해법 가나? 없다니까 그러냐. 해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예. 못하면 해법 없는 거예요. 무슨 꼼수를 써보세요. 그건 뭐 맥히지도 않아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전문의 위주로 병원을 만든 거 다 웃잖아. 그 전문의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지금? 그거 어디서 나와 전문의가? 예. 이렇게 가면 10년 동안 전문의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그 지금 내년에 전공의들에 좀 복구를 하고 예. 의대생이 수업을 해야 예. 한 몇 년의 어떤 혼란기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의사가 나오고 전문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만일에 진짜로 더 잘못되면은 5년이면 10년 동안에 의사 전문의가 차질이 생기면은 어떻게 할까요? 전문의가 어디서 나옵니까? 수입해? 어떻게 할까요? 예. 이 문제가 갖는 그 민감한 거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너무 몰라. 너무 모르고 너무 쉽게 들어가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상황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예, 교수님 한 40초 남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정부 여당과 이제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굉장히 지금 깊은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나는 뭐 별로 깊어 보이지도 않아. 아, 그런가요? 그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그 뭐 당 대표도 대표 나름이지. 그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때 김영삼 대표, 또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 이회창 대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표쯤 돼야 예. 무슨 갈등이니 견해차이 있는 거지. 이건 뭐 갈등 볼 것도 없어요. 한동훈 대표 그러면 지금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수도 없을 수 있다. 계속 하나하나 난 그 차이 없는 것 같아. 뭐 그렇잖아요. 뭐 존재감이 있습니까? 존재감 없다. 네. 뭐 직을 유지하나. 있으나 마나 난 뭐 별로 이렇게 뭐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봐요. 예, 교수님께서 굉장히 큰 고언을 주셨는데
자, 이 고언이 또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일단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상돈 감사합니다.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